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입니다. 오늘은 이충재 문학평론가가 조금은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본 시집 우리는 누구에게 절박한 무엇이 된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충재 문학평론가는 시와 다이어리가 만나 삶의 보석을 담다라는 제목을 붙여 시평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기 전 독특하면서도 유용한 그러나 함부로 사용하기에는 진귀한 다이어리 시집을 만나게 되었다. 평소에 메모하기를 즐겨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실히 느끼면서 살아오는 터라 이 다이어리 시집을 받아들고서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 중이다. 그러나 다이어리의 중요성보다는 해드림 출판사 이승훈 대표의 작품이 각 사부에 20편씩 약 80편이 실려있는 까닭에 시집으로 감상하고 소장해야 할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다이어리가 매 단락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있어서 나름 귀한 시 감상평이나 느낌을 메모해 둘 수도 있는 악면성을 지닌 시집이다. 그러니까 이승훈 시인이자 수필가가 처녀작으로 한 번 시도해본 도서이다. 다이어리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시와 시작 노트로서의 메모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가치 있고 애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시집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해드림 출판사에서 신선하게 시도해본 기획도서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이 시집은 항상 곁에 두고 일상적인 시 한 편 감상하고 그 느낌과 감상평 혹은 그 소회를 간단 명료하게 메모하여 추억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유용하게 읽히고 쓰임 받을 수 있겠다고 확신한다. 먼저 이 다이어리 시집에 소개된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아내의 사랑이 식어갈수록 남자는 더 늙어간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악몽이라 느꼈던 그때 아내가 가장 귀여웠다는 것을 하얗게 쓴 머리로 알았습니다. 너더평 원룸 사무실, 날마다 야근을 하다 잠든 새벽녘, 문득 눈을 뜨면 아내가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다 깰 때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내는 밤새 딴 생각을 하다가 기어이 홀로 잠든 남편을 확인하였습니다. 배고프게 달리는 불빛들로 잠 못 드는 도시의 거리를 20년이 흘러도 바라보며 사무실에서 늙은 고아처럼 주말을 보내도 밥 먹었느냐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아내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내를 찾습니다. 아내의 사랑처럼 파고들던 와이셔츠 샤프란 향기도 쓸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래 묵어 표백할 수 없는 사랑, 내가 표백되어 갑니다. 전설 같은 아내의 사랑으로. 이 시는 아내를 찾습니다 전문인데 이 시를 보면 저자가 얼마나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애처로움을 외면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로서 그리고 인문학의 둥지로서의 그 가치를 상징물로 찍어내는 출판인이자 저자로서의 고뇌와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나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형이상학적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 어떻게 살아가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역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보 천지가 아니고서는 그 사실과 진실을 모두 가슴에 담고 고백하면서 살아들 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현실의 생계로부터 받는 압력이나 스트레스에 부딪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뇌하다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상당 부분 잃고 살아야 하는 고뇌에 직면한 지성인들 내지는 선지자적 의식을 지닌 이들의 가냘픈 몸부림이 안쓰러운 것이다. 그 모습을 위의 시에서 그리고 시인의 일상적 한 개의 섬에서 곧 느끼곤 한다. 물속 오리발처럼 화분에서 뿌리를 움직였다. 푸석한 흙을 헤집으며 허기질 땐 이파리를 떨어뜨려 제 살부치를 줄였다. 날마다 40도를 밑도는 여름, 사무실 제스민이 꽃을 피웠다. 에어컨으로 불볕을 막아준 보온이다. 자식을 제물로 삼은 아브라함의 꽃이다. 제스민과 함께 보낸 나는 그분을 위해 무슨 꽃을 피울까? 뿌리를 샘물로 뻗고서도 누렇게 뜬 납골이다. 근심을 군잎처럼 붙인 채 보라꽃이 2번 피도록 나는 하얀 거 중이다. 뿌리가 움직여야 꽃이 핀다. 꽃이 운다. 꽃이여.
피어나지 못한 나의 꽃이여. 이 시는 꽃에게 바치는 기도 전문이다. 누구는 이 한 편의 시에서 애인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식들의 올망똘망한 그 귀여운 속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덜어는 몹시도 그리운 그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특징 많은 글을 묘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유독 위의 시에서 시의 저자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어인 까닭일까? 그냥 그렇게 읽혀지는 것을 어이하리요. 시가 이렇듯 다각적인 방향에서 읽히는 것은 시는 시인의 영혼을 떠나 독자들의 가슴에 안기면 그때는 저자의 심사가 좌우할 그 영역을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순전히 독자의 심사로 읽히기 마련이다. 그럴지라도 어쩔 수 없이 시인이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거짓으로 고할 줄 모르는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은 그 무엇을 시의 행간이나 혹은 단어와 단어, 받침과 받침 곳곳에 틀어박혀 고개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시인의 일상이 이번 시에 고스란히 여과 없이 투시되어 밝혀지는 데는 이의가 없고 그렇다면 저자를 깊이 있게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없겠다. 이 다이어리 시집에는 이렇듯 시인의 심사가 여과 없이 드러나 시의 기둥이 되고 철학의 가립을 뒤흔드는 고뇌와 양심이 되어 독자들과 시대를 꾸짖거나 부끄럽게 만들어가는 진리의 막대기가 발견되어서 좋다. 충분히 공감하면서 역시 필자의 가슴 속 파도를 잠재우고 그 위에 돛담배 한 척 항해를 시작하게 하리라. 비록 여전히 위태롭겠지만 몇 킬로를 항해하다가 돌섬에 처박힐지라도 그리고 다시 파도가 일어 곤두박질쳐 수장이 될지라도 항해를 시작하리라. 끝으로 시인의 편에는 글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가난은 세상 살아가는데 몹시 불편할 뿐 아니라 자존심을 속절없이 짓밟히기도 한다. 그럼에도 꿈을 방패 삼아 버르적거리다 보면 살아내려는 내공이 쌓이기 마련이다. 또한 일정한 긴장감으로 오히려 자신을 팔딱팔딱 살아있게도 한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믿는 이유다. 가난과 행복, 가난과 삶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 1억만 있어도 인생이 바뀐다면 작은 비용으로도 삶의 상향 변곡점을 맞이할 만큼 세상을 잘 살았거나 겨우 1억짜리 인생이거나 자신의 선택일 뿐이다. 어느 날 내 삶이 풍요로워지면 나는 더 빨리 늙으면서 삶이 밋밋해질지도 모른다. 나는 이 시들을 쓰면서 가난을 충분히 즐겼다는 생각이다. 죽음을 떠올릴 만큼 힘들어하면서도 가난의 미학을 그려내려 애썼기 때문이다. 아무튼 많은 독자가 이 한 권의 시집에 수록된 주옥 같은 일상적 시들과 삶의 편린들과 영혼의 소리를 메모로 남겨 추억하기를 염원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린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다이어리 시집 우리는 누구에게 절박한 무엇이 된다를 이충재 문학평론가의 시평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드림 출판사 박지안이었습니다.